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산시가 올해 16개 기업 6천억 원을 유치해 7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걸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주요 투자 기업은 지역 신선장 산업인 바이오와 반도체, 식품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군산시가 12.3 내란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2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공동 브리핑을 열고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군산산 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 내일부터 이틀간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 지역과 남부 내륙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눈은 주말인 28일 밤까지 적게는 3에서 10cm, 많게는 2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은 쌓인 눈으로 무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16개 기업을 유치해 투자 규모는 6천억 원에 달했고 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신성장 산업으로 여겨지는 바이오와 반도체, 식품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메디노. 지난 6월 도청에서 전북자치도 이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이산 제3 일반 산단 9,910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기술을 꼭 사람한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동물들한테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산에 둥지를 튼 바이오 기업은 더 있습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JB K랩을 비롯해 레드진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이산시와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중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원광대 창업지원관에 이산 연구소를 만들어 레드와 그린바이오 융합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기존에 이제 레드바이오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바이오와 함께 엮어서 뭔가 융합적인 기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반도체 분야의 기업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이산시와 동우화인캠은 지난 5월 3,38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는 2018년까지 제3 일반 산업단지 확장 부지 9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생산 공장을 짓게 됩니다. 반도체용 첨단 레지스트와 터치 센서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에 더 공헌하고 또 지역 인재들도 좋은 인재들 많이 유치해서 함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건신무역과 용궁식품, 넥스토팜 등 식품 수출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하고 이산시와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산시가 올해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16개,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은 5,877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700명입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와 반도체, 식품에 집중됐습니다. 익산시는 16개 기업과 5,8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700여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편 이산시는 전북자치도의 투자 유치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돼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KCN 주정우입니다. 군산 HD 현대인프라코어가 1,168억 원을 들여 방산 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늘 전북도 군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까지 생산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증설 공장은 전차용 방산 엔진 연간 120대, 초대형 발전용 엔진 연간 1,250대, 전기버스 3,000여 대에 탑재할 수 있는 880메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집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1937년에 설립된 글로벌 건설기계와 엔진 제조기업입니다. 전북특별법이 내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특구 지정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내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도지사가 새만금 지역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농생명 산업지구와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4개 지구는
조만간 후보지구를 선정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도는 5대 분야의 특례를 담은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으로 확정했으며 53건은 준비가 완료돼 즉시 실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22건은 내년 실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 총리가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마쳐 내일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익산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서 8번째, 도내에서 처음으로 익산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0제곱미터 부지에 딸기 재배 스마트팜 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당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생산기술과 판로 유통 등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 월명 종합경기장을 잇는 도로개설공사가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조총동 법원로와 월명 종합경기장 구간 790m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최근 선정했다며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35억 7,900만 원과 공사비 261억 7,600만 원 등 약 297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인 350m 구간은 오는 2026년 완료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 440m 구간은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새해 사자성어로 일신월이를 선정했습니다. 김은민 의장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생과 협치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농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농가 소득은 평균 5천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농가 부채는 1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군산시가 12.3 내란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오늘 공동 브리핑을 열고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2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모임으로 사람이 모이고 돈이 풀리는 때지만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이 맞물려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월 초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5개 사업에 24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비상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산사랑 상품권을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상향해 발행합니다. 월 구매 한도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10% 할인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월 2만 원의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이럴 경우 50만 원을 구입하면 최대 7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캐시백은 지난 2019년 가맹점에서 32%의 매출 상승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확대로 시민들의 경제적 혜택과 상인들의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하여 우리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로 얼어붙은 골목 상권의 온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늘렸습니다. 경영 안정을 위한 임대료 30만 원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 한도를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융자 지원 규모는 125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융자금 이자 지원율은 3%에서 5%로 늘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군산시의 민생회복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민생지원금 지급이 제한됐습니다.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전북자치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익산참여연대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광역도 가운데 처음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엄 사태 등으로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설 연휴 전에 민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 집행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 신속 집행 추진단을 운영해 사업 집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익산시는 올 4분기 집행 목표를 1,34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군산 신시도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 3척에 불이 나면서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 중 선주가 끝내 숨졌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신시도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 3척에서 불이 나면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받던 60대 선주는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가 도내에서만 1년에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소방서에서 출동한 경우는 9,000여 건입니다. 올 상반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건수는 900건이 넘습니다. 오작동의 원인은 습기나 먼지, 기기 오류 등으로 장마기간과 일교차가 큰 날에는 더욱 취약합니다. 제1건설 부도로 피해를 신고한 업체가 현재까지 14곳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관내업체 10곳과 관해업체 4곳으로 피해 금액 신규 구모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익산시는 자재 공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구제기관 연계와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도내 기온이 기상이변으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상 3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습니다. 올 여름 평균 기온은 25.8도로 역대 기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 207명에서 올해 22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대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43만 8천여 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도내 전체 인구의 25.23%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11.57%로 가장 낮았습니다. 익산의 다함께 돌봄센터 8호점과 9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8호점은 마동풍경채 어바니티 주민공동시설 1층에 13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화 5년간 위탁 운영합니다. 또 9호점은 가족문화복합시설 다우리에 만들어졌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간, 방학 중에는 오후 9시부터 9시간 동안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6일 새벽 0시 54분에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혀 3명이 다쳤습니다. 6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안구는 27억 원을 들여 288개 주택에 태양광과 지열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태양광 시설이 252개,
지하시설이 36개입니다. 내년 초 공모를 통해 대상을 정한 뒤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제시는 내년부터 치매 조기 검진비와 치료 관리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시민에게만 지원하던 치매 조기 검진비를 모든 시민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월 3만 원의 약제비와 진료비도 140% 이하로 대상을 소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권 뉴스 추정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연차 저축제와 한 달 휴가제를 도입합니다. 식품진흥원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의 상징 조형물인 해조음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예술의 전당 뒤편에 있던 해조음을 시민문화회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조음은 지난 2013년 시민문화회관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매각될 것을 염두에 두고 보존하기 위해 이전시켰습니다. 해조음은 한국 근현대 조각사의 거장 고 백문기 작가가 제작한 수작으로 지난 1989년 5월 군산시민문화회관 개관에 맞춰 한국유리가 군산시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만족도 조사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20세 이상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은 난임지원과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입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가 오늘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체육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최우수 선수는 황호자 게이트볼 선수가, 최우수 감독은 이영주 사이클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익산시장상 등 부문별로 개인 49명과 단체 한 팀이 수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현, 박철원, 오임선 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익산 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조합은 유통물류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공동사업 운영 실적과 이용자 증가,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오산면에 있는 익산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이 제3회 의정행정대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의정행정대상은 한국언론연대가 선정하며 김 의장은 익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지역과 의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대하발전협의회는 대하노인복지관에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금은 관내 노인복지에 사용될 예정이며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촌동 경촌경로당 이혜자 어르신이 직접 뜨개질한 모자 50여 개를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기부된 손뜨개 모자는 어린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7도에서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